아직은 육친의 철 모르고 푸근히 감싸여야 할 나이다. 그를 실제 나이보다 어려배게 하는 아직 상하지 않은 순진성이 더욱 그에게 육친애를 목마르게 한다. 주인 영감님의 든든하고 거친 손에서 볼과 턱을 타고 전해오는 따뜻함, 훈훈함은 거의 육친애적이었고, 그래서 수나미는 그 시간이 기다려질 만큼 좋았고, 꿀같이 단 새벽잠을 떨쳐낼 보람을 느끼고도 남을 충족된 시간이기도 했다. 그 어느 해보다도 긴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 내년 봄이 아니라 올 봄이 온 것이다. 캘린더에는 벚꽃이 만발해 있었다. 그런데도 그 어느 해보다도 길게 해먹은 겨울은 뭘 아직도 덜 해먹었는지 화창한 봄날에 끼어들어 심술을 부렸다. 벼랑간 기온이 급 강화하더니 바람까지 세차게 몰아쳤다. 낮 동안 떼어서 세워놓은 가게 판자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고 낮아빠지는가 하면 가게 함석 지붕은 얇은 헝겊처럼 곧 뒤집힐 듯이 펄럭대고 골목 위 공중을 가로지른 전화줄에서는 온종일 귀신의 휘파람 같은 이상한 소리가 났다. 낮에는 이 가게 골목에서 사고까지 났다. 전선을 도매하는 집 아크릴 간판이 다 마른 빨래처럼 헐헐 나는가 했더니 곧장 땅으로 떨어지면서 때마침 지나가던 아가씨의 정수리를 들이받고 떨어졌다. 피가 아가씨의 분결 같은 볼을 타고 흘러 흰 스웨터에 선명한 붉은 반점을 줄줄이 그렸다. 피를 보자 다 큰 아가씨가 어린애처럼 앙앙 울어댔다. 가게마다에서 사람들이 튀어나왔으나 아가씨를 부축해서 병원으로 달려간 것은 바람에 간판을 날린 전선 도매집 주인 아저씨였다. 사람들은 모두 치료비를 톡톡히 부담해야 할 그 아저씨를 동정했다. 칠할선 바람이지 그 아저씨가 무슨 잘못이 있기에 생돈을 빼앗기냐고. 그렇지만 돈지갑 옆구리에 차고 부는 바람 못 봤으니 그 재수 나쁜 아가씨들, 그 재수 나쁜 아저씨한테 때를 쓸 밖에 도리 없지 않겠느냐고 사람들은 쑥덕댔다. 하여튼 수나미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아가씨도 그렇고 그 아저씨도 그렇고 오늘 재수 옴 붙었다는 것뿐이었다. 수나미는 문득 자기도 재수 옴 붙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래서 화들짝 놀라 큰 간판을 다시 점검하고 힘껏 흔들어 보고 대롱대롱 매달린 아크릴 간판은 아예 떼어서 안에다 갖다 두고 떼어 세워놓은 빈지문은 좁은 옆 골목 변소 앞에 끼워 놓았다. 바람 부는 서울의 뒷골목은 흉흉하고 을씨년스러웠다. 먼지는 물론 온갖 잡동사니들이 다 날아들어 쓰레기 무더기를 만들었다. 쓸어도 당해낼 도리가 없었다. 손님도 딴 날보다 적고 수나미는 까닭없이 마음이 울적했다. 시골에 바람 부는 날 풍경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보리밭은 바람을 얼마나 우아하게 탈 줄 아는가. 큰 나무는 바람에 얼마나 안 닮았게 들까부는가. 큰 나무와 작은 나무가 함께 사는 숲은 바람에 얼마나 우렁차고 비통하게 포효하는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은 이 골목에서 자기 혼자뿐이라는 생각이 수나미를 고독하게 했다. 전선가게 아저씨가 어두운 얼굴을 하고 돌아왔다. 가게 주인들이 우르르 전선가게로 모였다. 아가씨의 안부보다도 그 아가씨 손해가 얼마인가 모두 그것이 궁금한 모양이었다. 수나미네 주인 영감님도 가더니 한참 만에 돌아오면서
하늘을 쳐다보며 욕지거리를 했다. 육실할 놈의 바람, 무슨 끝장을 보려고 온종일 이 지랄이야. 아마 전선가게 아저씨 손해가 대단했던 모양이다. 그래서 동정삼아 그렇게 화를 내는 눈치다. 하긴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서울 사람들에게는 바람이 손톱만큼도 반가울 리 없겠다. 바람의 의미를 간판이 날아가는 횡액, 한없이 날아오는 먼지, 쓰레기 그것밖에 모르니까 봄바람이 게으른 나무들에게, 잠든 뿌리들에게, 생경한 꽃망울들에게 얼마나 신기한 마술을 베풀고 지나간 날을 모르니까 봄바람이 한 차례 지나고 거짓말같이 화창하고 아늑하게 갯날 들판이나 산등성이에 있어 본 적이 없을 테니까 수나미는 다시 한번 울고 싶도록 고독해진다. 전화를 받은 주인 영감님이 좀 생기가 나더니 계산서를 작성해 주면서 XX 상해에 20와트 형광 램프 5상자만 배달해 주고 오란다. 가까운 데 있는 소매상에서는 이렇게 전화 주문으로 배달까지를 부탁해 오는 수가 많다. 수나미는 자전거도 잘 타 배달이라면 문제도 없다. 그래도 오늘은 바람이 유난해서 조심하느라 형광 램프 상자를 밧줄로 꼼꼼히 묶는다. 주인 영감님까지 묶는 걸 거들어주면서 인서가 까불지 말고 조심해. 사고 내가지고 누구 못할 노릇 시키지 말고. 오늘 장사가 좀 잘 안 돼서 그런지 말씨가 퉁명스럽긴 했지만 나쁜 말은 아닌데도 수나미는 곱깝게 듣는다. 꼭 니깐놈 다칠 게 걱정이 아니라 나 손해볼 게 겁난다는 소리로 들린다. 수나미는 보통 때 같으면 할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신바람 나게 그리고 부친성 있게 외치고는 방긋 웃어 보이고 나서야 페달을 바꿔 쌩 달렸을 터인데 오늘은 왠지 그러지가 않는다. 아무 말 안 하고 자전거를 무거운 듯이 질질 끌다가 문기적 올라타면서 느릿느릿 페달을 젓는다. 주인 영감님이 뒤에서 악을 쓴다. 인서가 조심해! 까불지 말고! 주인 영감님의 목소리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이상하게 날카롭고 기분 나쁘게 들린다. 수나미는 치 하고 혀를 차고는 도망치듯 싱 자전거에 속력을 낸다. 형광 램프를 XX 상해에 부리고 나서 수금하는데 또 한참이 걸린다. 장사꾼의 생리란 묘한 데가 있다. 수나미는 아직도 그 생리만 이해가 안 될 뿐더러 문득문득 혐오감까지 느끼고 있다. 금고에 돈을 수북이 넣어놓고도 꼭 땡전 한 푼 없는 얼굴을 하고 도무지 돈을 내주려 들지를 않는다. 조금 있다 오란다. 그 동안에 수금이 되면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쪽에선 그 수에 넘어가지 말고 악착같이 지키고 서서 받아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수나미가 서울에 와서 점원 노릇하면서 배운 상인 철학 제1항이었다. 아유, 오늘 더럽게 장사 안 된다. XX 상의 주인은 니코틴이 새까맣게 달라붙은 이빨 안쪽을 드러내고 크게 하품을 한다. 돈을 빨리 안 주는 변명 같기도 하고 인서가 하루 종일 기다려봐라. 누가 돈을 호락호락 내줄 줄 아니? 하는 공갈 같기도 하다. 그러나 수나미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장승처럼 버티고 서 있다. 저런 수에 넘어가 호락호락 물러가면 주인 영감님에게 야단 맞는 것도 맞는 거려니와 앞으로 10번도 넘게 헛걸음을 해야 수금을 끝마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목돈이 아니라 500원, 1000원씩 푼돈을 녹여서 말이다. 이럴 때 수나미는 이 세상에 장사꾼처럼 징그러운 족속이 또 있을까 싶은 생각이 나서 한숨이 절로 난다. 그러면서도 자기도 어느 틈에 장사꾼다운 징그러운 수를 쓰고 만다. 오늘 물건 대금은 꼭 결제해 주셔야 돼요. 은행 막을 돈이란 말이에요.
수나미는 은행 막는다는 말의 정확한 뜻을 잘 모른다. 그 번들번들하고 위험 있는 은행이 뒤로 어디 큰 구멍이라도 뚫려있단 소린지, 뚫려있기로써니 왜 장사꾼이 막아야 하는지 잘 모르는 채로 급하게 돈을 받아내려는 장사꾼들이 의례 심각한 얼굴을 하고 그런 소리를 하길래 수나미도 그래 보는 것이다. 자식, 알았어. 기다려봐. 돈 들어온 대로 줄게. 주인이 퉁명스럽게 대답하곤 수나미의 머리에 힘껏 알밤을 먹인다. 수나미는 잽싸게 고개를 움츠러뜨렸는데도 눈에 눈물이 핑 돌 만큼 독한 알밤이다. 장사 더럽게 안 된다는 주인 말과는 달리 손님이 쉴 새 없이 들락거린다. 정말 가게는 조그맣지만 길목이 아주 좋다. 수나비는 좁은 가게에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면서 잘 버틴다. 버틸 뿐 아니라 속으로 돈이 얼마나 들어오나 암상까지 하고 있다. 소매상이라 큰 돈은 안 들어와도 그동안 들어온 돈이 어림잡아 10,000원은 됨직하다. 수나미는 비실비실 안 나오는 웃음을 웃으며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고 또 한 번 빌붙는다. 주인은 자식 하며 또 한 번 알밤을 먹이곤 500원짜리 100원짜리 합해서 10,000원을 3번이나 세어보더니 아까운 듯이 내준다. 자식 끈덕지기가 꼭 떼는 것 같다니까. 됐어. 칭찬인지 욕인지 모를 소리를 하고 찍 웃는다. 수나미는 주인이 3번씩이나 세어서 준 돈을 또 2번이나 샌다. 그리고 나서야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는 저만큼 자전거를 세워놓은 쪽으로 휑하니 다름질 친다.